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 청취자가 익명으로 보내주신 고백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려 했지만 결국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길 바라면서도 누군가에게는 이해받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올해 42입니다. 17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자라며 늘 혼자였습니다. 39에 어렵게 결혼했고 결혼 생활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남편과의 관계는 솔직히 아주 가깝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업무에 치여 늦게 귀가했고 저는 뒤늦은 결혼이라는 부담감과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스트레스에 눌려 있었습니다. 우린 서로를 향한 애정보다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만 연결되어 있었죠. 그리고 5개월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4시 반 남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녁 챙겨 먹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밤 9시쯤 경찰에게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마치 남의 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 슬픔보다는 공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보다 이제 이 집에 나 혼자 남았다는 사실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 혼자 지내기 힘들지 않겠니? 여기서 같이 지내자꾸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10년 전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사셨습니다. 연세는 68. 몸은 건강했고 깔끔한 성격이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을 두고 혼자 살 자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는 배려 깊었고 저는 늘 예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둘이 지내다 보니 하루의 거의 모든 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저녁엔 같이 TV를 보고 주말엔 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한 손톱, 식탁 위를 깨끗이 닦는 습관, 옅은 비누, 냄새 사이로 스며드는 은근한 남자의 향기. 처음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건 잘못된 감정이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갈라진 마음속 틈새로 오랫동안 메마른 감정이 스며들듯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쯤 지나서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장맛비가 쏟아지고 습한 공기 때문에 잠을 이루기 힘들어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부엌 쪽에서 나오셨습니다. 잠옷 차림의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더는 참기 힘들다. 너도 그렇지 않니? 저는 깜짝 놀랐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제 손목을 잡았고 저는 그 손길에서 낯선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였지만 밤에는 서로의 허기를 채우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죄책감에 떨었지만 어느새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연인처럼 저를 대했고 저는 그 품에서 처음으로 여자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서히 시아버지에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그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마음이 텅 빈 듯 초조했습니다. 외출이라도 하시면 언제쯤 다시 돌아올지, 몇 시쯤 문을 열고 들어오실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집에 윤상호 씨 사시나요? 네, 제 시아버님이세요. 지금은 외출하셨는데요. 그 여자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분 제 남자친구예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린 2년 동안 만나왔어요. 그런데 2달 전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아무 이유도 없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흐트러진 침대 시트, 헝클어진 제 머리칼, 반쯤 벗겨진 옷자락, 그리고 시아버지의 손이 스친 흔적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고 날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라면서요. 죽은 아들 대신 그 아버지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관계를 끊으세요. 아니면 이 사진들, 동네 사람들 다 보게 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시아버지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 여자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너무 외로워서 만났던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송두리째 가져가 버렸어. 그는 눈을 감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고 저는 처음으로 이 관계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린 서로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여자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2주 안에 그분을 돌려놔요. 아니면 모든 걸 폭로하겠어요.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이사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해요. 시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순하고 수동적인 며느리가 아닙니다.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자, 원한다면 어떤 대가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비록 그것이 세상의 금기를 깨는 일이었을지라도 가끔 밤이 깊어 혼자 있을 때면 저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정말 옳았을까? 남편에 대한 배신, 세상의 시선, 그리고 그 여자를 상처 주고 떠나온 일까지.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40을 넘긴 지금 저는 처음으로
진짜 열정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비록 그 사랑이 금기된 사랑일지라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사연자분은 지금도 자신이 내린 선택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랑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